국가원로에 서신 118호 신박쥐명단. 과거 중앙정보부에는 박쥐명단이라는 게 있었다. 6.25를 전후하여 활동한 간첩은 물론 월북자와 전쟁기간 동안 적을 도왔던 민간인 등 부역자들을 등급별로 분류해놓은 리스트이다. 북괴의 남침으로 나라를 통째로 빼앗길 뻔한 절체절명의 사태를 경험하고 또다시 당하지 않기 위해 그들과 관계 있는 친인척들을 사전에 파악하여 내통을 차단할 필요성이 있었다. 소득도 동독에 친인척이 있을 경우 통일이 될 때까지 주민들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였다. 대한민국도 박쥐명단에 기재된 위험인물의 친인척은 사돈의 8천까지 공무원 채용은 물론 조총련 등과의 접촉을 우려해 해외여행마저 제한했다. 인지상정이 법에 적용된 것이다. 특히 군장교 선발 국가 주요 업무 담당 부처의 박쥐명단은 엄격히 적용되어 육사 1차 필기시험에 수석 합격을 하고도 신원조회에 탈락한 경우가 수두룩했다. 사법시험 차석 합격자 문재인도 당시 그 제안을 받은 케이스이다. 그들은 한을 품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을 군부 독재 파쇼라고 비난한 김대중과 김영삼이 고속도로에 나란히 누워 공사를 방해하는 것이 민주화 운동이라고 생각하게 된 시절부터 세월의 색깔이 변해갔다. 12.12 이후 전두환 정권 때 그 색깔은 빨갛게 더했다. 돌이켜보면 김일성 장학생들이 각 부처의 뿌리를 내리려고 민주화란 이름으로 진지전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시점이었는데 당시엔 소위 넥타이 부대라고 일컬어지는 선량한 보수마저 민주화란 미명하에 미안해하며 몸 주고 마음 주고 사랑까지 주어버렸다. 박쥐명단도 김일성 장학생들의 민주화 공격에 그 생을 마감해야 했다. 이른바 6.29 선언은 대한민국이 김일성과의 장외전쟁에서 완전히 무릎을 꿇은 항복문서로 이후 박쥐명단은 폐기되었고 빨갱이 세력의 등용문이 활짝 열렸다. 군, 민변, 공무원, 정교조 등등. 더하여 국내 불온 세력의 준동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현미경적인 장치가 일시에 쓰레기 더미에 던져지자 박쥐명단 친인척 사돈 내 8촌까지 그동안 억울했노라며 한을 풀자고 바로 하기 시작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절간에 숨어있던 박헌영의 아들까지 때를 만났고 황석영과 문성근 예술계가 앞장선 박쥐 후손들의 진지전 승전가는 김영삼이 광땡을 잡자 광주 5.18의 불순 세력에 의한 폭동이라는 대법원 판결마저 뒤집어버렸다. 경향신문 전신인 정판사에서 조선공산당의 지시로 위조지표를 무더기로 찍어낸 박낙종은 박지원 국정원장 예정자의 조부다. 박쥐명단에 있다. 박낙종의 아들 박종식은 일제치하 진도군 목화수매 책임자였고 해방 후 남로당 진도위원장이 되었으며 큰아버지 박종국은 고군면 위원부 부위원장으로 이들 형제는 48년 경찰과 총격전 끝에 사살되었다. 박쥐명단에 당연히 있다. 50년 6월 6.25 전쟁 시 북한군은 진도에 들어왔다. 이때 박지원의 삼촌 고모 등이 인민군 편에서 주민들을 북한 이용군에 징집되도록 했는데 9.28 수복 후 인민군과 함께 도주하던 이들을 주민들이 돌과 몽둥이로 때려 죽였다. 박지원은 한을 품었다. 박쥐명단에 당연히 있다. 영리한 박지원은 출세를 포기했다. 미국으로 건너가 돈을 벌었다. 전두환이 미국에 갔을 때 밀착 접근했다. 잠시 이념적 뿌리와 복수심은 심장의 한켠에 대기시켰다. 그러나 여의치 않았다. 아직 박쥐명단이 살아있는 때였다. 가발장사 사장님은 미국 동포 한인 회장님이 되었다. 돈 밝히는 생면부지의 김대중과 코드가 맞았다. 박쥐명단의 폐기와 함께 그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귀국 후 상삭병이 걸릴 만큼 무조건 사랑했던 배우 최정민을 발로 차버렸다. 승승장구 아무래도 걸렸다. 서울까지
찾아온 박정민을 달래 미국으로 보내고 그런데도 또 걸려 터미네이터를 2번이나 보냈다. 어머니 모정이 최정민을 구했다. 나를 죽이고 내 딸을 데려가라. 터미네이터는 보호자로 변신했다. 약혼자를 빼앗긴 태진아는 억울했다. 태진아의 입막음도 박지원은 필요했다. 한물간 태진아, 가버린 사랑보다는 인기와 만이가 훨씬 달콤했고 문광부 장관은 거기에 딱이었다. 두 사람의 배신자는 배가 맞은 것이다. 외국군을 빙자하여 형집행 정지로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도 문야은은 병실에서 수발을 들었다. 한쪽 눈이 악화되면 금방 죽는다던 병세가 깜짝 호전되고 목포 촌놈들을 몇 번이나 후려쳐 강적 중의 강적으로 인생 후반부는 멋진 승부였다. 그까지 굳게 더 이상 안 해도 미련이 없을 만큼 하나님도 부러워할 화려한 인생 휴가였다. 박지원의 비상은 국정원 내정자로 끝이 났다. 국가정보원의 주된 임무는 적의 동향을 사전에 탐지하기 위하여 적의 영토에 휴민트를 심고 국내에 침투한 간첩 등 불순 세력을 일망타진함으로써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 정보 수집과 대공수사, 즉 창과 방패를 동시에 사용하는 기묘한 조직이다. 미국 CIA가 적진에 침투하는 창이라면 FBI는 적의 침투를 막는 방패다. 미국에서 이들은 누가 더 센지 서로 반목한다. 문제점을 직시한 박정희는 두 기능을 합쳐서 효율적인 KCIA를 창설했다. 김대중의 밀사로 5억 불을 송금하여 백두혈통 영원인 핵무기 개발을 적극적으로 도운 박지원은 그 죄목으로 5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잠깐 복역하다 눈이 아프다는 핑계로 감옥을 빠져나왔고 그 후 사면을 받았다.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역임하면서 적을 이롭게 한 전력이 있는 자가 이제는 북한의 심장부에 창을 찌르고 적의 칼날을 받아내야 할 국가안보의 심장부인 대한민국 국정원장에 내정된 것이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정보 능력을 완전히 땡처리하는 무력화의 지름길이다. 욕심이 과한 것을 우주에너지 법칙은 금기로 여긴다. 과한 욕심의 에너지가 우주의 원활한 흐름을 원만치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소한 욕심도 쌓이면 재앙을 부리게 된다. 기독교도 불교도 그 이치는 마찬가지다. 더군다나 그 욕심이 수많은 생명과 직결되는 관계라면 그 재앙의 효력은 더 빨리 나타난다. 북한에 여자가 있어 국정원장도 과하다 하였는데 그 서운이 안보실장 맡고 전대협 출신 이인영이 통일부 장관이라니 트로이 목마를 스스로 만들어 밥이 으슥하면 성문을 열어줄 요령이다. 꿈에도 소원인 적화 통일로 매진하는 욕심. 실로 시일야 5천만 방성대국 전야다. 박쥐는 밤에만 날기에 그 정체 파악이 수월치 않았다. 그런데 이젠 벌건 대낮인데도 나 잡아봐라며 활공하는 박쥐떼들, 박지원의 인사가 최고라고 격찬하는 미통당까지 신박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박쥐떼는 교과서에도 인민을 버젓이 실어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남은 건 뭔가? 죄를 묻는 건 척결뿐이다. 억울한 일을 당한 것에 대한 용서라든가 복수는 신의 영역이다. 법으로는 안 되는 세상에서 우주 에너지 법칙은 작동한다. 박지원과 그 트리오를 임명하여 온 국민이 분노 조절 장애를 일으키도록 문재인의 뇌를 살짝 건드린 것이다. 신박쥐 명단, 바로 살생부의 다름 아니다. 2020년 7월 6일 길한 날에 국민이 심판한다. 천벌을 받아라. 이호근 방송.